스피치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? 우리가 누군가 스피치 하는 걸 보고 이야, 이 사람 정말 잘하네 라고 할 때 과연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? 논리적으로 앞뒤가 착착 맞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스피치를 잘한다고 느낄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청중이라고 할게요. 이제 막 연사가 무대에 올라서 스피치를 시작을 합니다. 전달하는 내용이 아주 논리정연하고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. 그런데 뭔가 조금 어색합니다. 이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. 목소리도 조금 막 떨리고 말끝도 자꾸 후려요. 그래서 뭐 좀 들으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게다가 이 사람이 긴장을 했는지 마네킹처럼 딱 서가지고 미동도 없이 스피치를 하고 있어요. 표정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움직이는 거는 입술밖에 없습니다.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이 사람이 스피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논할 때 꼭 등장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. 바로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교수님인데 예상하다시피 이름을 따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그 법칙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, 그냥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스피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논리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비언어적인 요소, 표정이라든가 제스처, 목소리 같은 요소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목소리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실 이 목소리의 좋고 나쁨은요, 성공적인 스피치에 있어서 그렇게 막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. 물론 좋으면 좋겠죠.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목소리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정확한 발음이랑 어미 처리입니다. 가령 말을 할 때 너무 빠르게 말을 하거나 또는 입안에서 막 웅얼웅얼 하면서 좀 얼버무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요, 정확한 의미가 상대에게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. 래퍼들을 보더라도 단순히 막 빨리 말하는 게 무조건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. 리듬이나 박자를 잘 지키면서 가사가 명확히 전달이 돼야지 그냥 빠르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. 에미넴이라든가 아웃사이더 같은 래퍼들은 말 진짜 빨리 하잖아요. 그런데 들어보면 상당히 발음이 정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와, 진짜 대단하다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어미 처리인데요, 이 말끝을 흐리면 안 됩니다. 문장의 끝까지 힘을 줘서 말을 해야 되는데요, 어미 처리만 깔끔하게 해도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세련돼집니다. 그 다음에 말할 때 중간중간에 호흡을 좀 해주면은 이 말하는 사람도 훨씬 여유롭고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. 사람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요,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틀린 말을 해도 틀린 말로 안 들리고 실수도 실수로 안 보이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유리구두를 떨어뜨리고 호박마차를 탔다, 이렇게 제가 확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후루룩 지나가니까 하다가 백설공주가 뭐 유리구두를 떨어뜨려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다음으로는 얼굴 표정입니다. 이 입이 달려있는 거는 얼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면 상대는 당연히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굳어있고 표정이 변하지가 않으면 이 상대가 느낄 때에도 이 내용에서 감정이 덜 느껴집니다. 가령 놀랐다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좀 놀란 표정도 좀 지어주고요, 뭐 슬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슬픈 표정도 좀 지어주는 겁니다. 슬픈 표정.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귀로는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는 그 표정을 보면서 훨씬 더 무의식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. 이거를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기가 말하는 걸요, 녹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데 이때 소리를 꺼놓고 보는 겁니다. 얼굴 표정만 보고서도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좀 파악이 가능해지면요, 훌륭한 스피치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얼굴 표정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짓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눈이랑 눈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이 코나 귀로 하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이렇게 눈썹을 움직이면서 웃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다든가 슬프다든가 이런 식으로 눈썹과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연습을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. 이런 연습을 해주면서 자유자재로 눈과 눈썹을 잘 움직이면은 훨씬 더 다이나믹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집니다. 자유자재로 잘 움직이죠? 네, 마지막으로는 제스처입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스처가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, 이 스피치 하는 사람은 하나의 배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온몸을 다 써가지고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스처는요, 그냥 손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앉았다 섰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작, 큰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한 번은 제가 글로벌 제약회사에 세미나 통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. 해외에서 고위 임원이 와서 직원 교육을 하는 거였는데 저한테 통역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여주세요. 그게 세일즈 세미나였는데 그분이 스피치를 하는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엄청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.
Because when you understand that one thing, your confidence will grow, and then tomorrow we'll talk about one thing. Yeah? 그냥 그 한 가지만 알려줘서 한 가지를 잘하게 되면 확신이 생기고 다음날 또 새로운 거 배웠을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덕분에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통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. 사람들이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눈을 못 뗐습니다. 저도 되게 즐거웠고요. 그런데 이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취하려면요, 동작이 좀 큼직큼직해야 됩니다. 이렇게요. 보통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경우는요,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. 그 말인즉슨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좀 무대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, 이때 동작이 이렇게 조금 하면요,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. 좀 막 크게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야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내용 전달이 됩니다. 물론 저야 앉아서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스처에 좀 한계가 있죠. 동작이 몇 개가 안 됩니다. 뭐 이런 거 몇 개 안 되지만, 저도 PT를 할 때, 사람들 앞에 나가서 PT를 할 때에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죠. 고객이 어트랙션으로 향하기 위해서 문을 딱 열었을 때 1분 순사가 와서 고객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, 가장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해야 청중들이 더욱더 다이나믹함을 느끼게 되고 이야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.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제스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, 아무리 제스처가 좋아도 절대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과다하게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면요,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청중의 몰입이 힘들어지게 됩니다. 제스처의 타이밍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정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. 이거는 내가 꼭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하는 부분, 그런 부분에만 제스처를 취해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스피치를 할 때는요, 뭐 면접이 됐든 강의가 됐든 프레젠테이션이 됐든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, 그때는 훌륭한 원고를 쓰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연기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할까,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. 목소리, 표정, 제스처, 이 세 가지만 잘 처리해도요, 훨씬 더 말에 설득력이 실리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이 사람 정말 스피치 잘하는구나, 이 사람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Never give up, never stop. NGNSTV의 박성훈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